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과일 채소를 한번 보았을 때, 또 하나 이제 다른 면에 보았을 때, 과일이나 채소는 각각이 갖고 있는 이제 이 색상, 컬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품 쪽에 하나가 또 컬러 푸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인가 하면, 컬러 푸드는 왜 그런가 하면 그 안에 있는 그 기능성 성분의 이름이 여러분 케미컬 하는 게 있는데, 이 파이토가 식물이고요. 케미컬, 여러분 아시다시피 케미스트리 하면 화학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화학 물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이 파이토케미칼 이 성분들이 지금까지 확인된 게 이제 한 2000여 종이 된다고 하는데, 채소나 과일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거는 기능성 성분이 하나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식물이 크진 환경에서 자라려고 하면 스스로 지켜야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방어 물질을 내거든요. 이런 물질이 거꾸로 보면은 이게 하나의 대표적인 파이토케미칼입니다. 그래서 흰색 같은 경우는 뒤에 좀 자세히 나와 있겠지만은 플라보노이드라든지, 노란색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울금 잘 아시잖아요. 그 색상이 이제 카로테노이드라 합니다. 물론 붉은 계통은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콩 안에 들어있는 거는 아이소프라본이라든지, 그 다음에 브로콜리 같은 거는 서플라판이라는 이런 어떤 성분들이 전부 다 대표적인 성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은 과일과 채소가 가지고 있는 컬러푸드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건강에 직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해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한번 5가지 대표적으로, 물론 뭐 다른 색깔도 있고 조금 색깔 중에서 띄고 있는 채소나 이 과일들이 경계지점도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한 5가지를 보통 식품학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이제 이 노란색, 옐로우, 그 다음에 검은색 식품, 그 다음에 레드, 붉은색, 그 다음에 화이트, 하얀색, 그 다음에 그린색, 이렇게 이제 5가지를 나누는데, 여러분, 아마 제가 봐서는 이게 좀 더 잘 연구가 되고 이러면 이 식품 중에서 채소나 과일이 가지고 있는 효능의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일어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은 여러분 이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로테노이드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란 파프리카, 그 다음에 파인애플, 뭐 호박,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효능으로서는 뭐 항암 작용도 하고 면역력도 증가하고 뭐 이런 걸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는 검은 식품인데, 이 검은 식품이 한 책을 본 게, 이게 일본에서 연구한 스가하라 아카코 하는 박사가 이 검은식품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상당히 연구가 된 게 있어요. 물론 검은색은 잘 아시다시피 안토시아닌이라는 중요한 물질인 파이토케미칼이 있지만, 여러분 검은색 콩이라든지 블루베리, 가지, 포도, 그 다음에 아시는 흑미, 그 다음에 오징어 먹물, 뭐 이런 식으로 원래 검은색도 괜찮고, 검은색 뭐 이 정의가요. 또 하나는 된장과 같이, 간장과 같이 오랫동안 원료를 발효해서 검은색 가까이 가는 것도 검은색 식품이라고 일단 식품학적으로 지금까지는 정의를 하는데요. 이 검은색 식품이 왜 인체와 관계되고 건강과 관계되는지, 일본이 스가하라 박사가 이야기한 거는, 여러분 도움이 되는 효능 중에서 자세히 보면 일반적으로 황산화라든지 항노화라든지 혈액순환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눈여겨봐야 될 게 하나 있거든요. 특히 여기 보니까 신장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신장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전이 있잖아요. 이 신장은 여러분 특히 여성분들이 손발이 차가운 것 중에 한 원인이 신장이 나쁜 걸로 지금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그래서 이 신장이 손발이 찬 거, 이거는
상당히 그 오랜 세월에 여러분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분이 말씀하는 스가하라 박사가 말씀하시는 거는 이 브레드포드를 검은 식품을 오래 잡수시면 신장에, 즉 다시 말해서 손발이 차는 거는 신장에 관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개선된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여러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빨간 색은 폴리페놀이라 하는데 여러분 특히 이게 이제 토마토, 체리, 딸기, 석류 이런 건데 이 자체가 이제 폐질환에 완화하고 이런 데 이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흰색 있잖아요. 뭐 여러분 바나나, 감자, 생강, 마늘 이런 것들이 이제 항바이러스, 항노화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린색인데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이 노란색이라든지 붉은색이니까 이런데 이제 상당히 많이 눈여겨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뭐 블랙보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이 그린색이 있잖아요. 이 그린색이 상당히 그 인체하고 직결된다고 저 오랜 세월을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식품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제 한 예로서 여러분 잘 한번 뒤를 돌아보면 그린색이 이게 우리 말하는 엽록소 클로로필입니다. 이 어디에 있는 거 하면 오이라든지 푸른색, 시금치, 풋고치 이런 데가 이제 함유하고 있지만은 특히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 그 시래기 무청이라는 것이 우리 전통식품의 아주 1등 공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겨울에 여러분 그린색의 어떤 식품을 뒤돌아보면 겨울에도 푸른색이 있는 건 소나무, 그 다음에 지금 많이 뜨고 있는 새싹보리,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 또 이런 것도 아시죠? 소나무와 비슷한 어떤 척백나무 이런 것들이 그 겨울에 푸른색을 띠고 있는 것들이 아마 이 비밀이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쭉 옆에 보니까 그린색이 푸른 그 색이 어떻게 이제 클로로필 엽록소지만 이 자체가 실제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나 하고 있어요. 세포를 재생하고 상처를 치료하고 이게 우리 인체의 비밀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뭐 발암 물질을 제거하고 항콜레스테롤 이런 것보다는 세포를 재생한다 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시래기 무청을 이제 부족하지만 오래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산화하고 직결되고 우리 몸에 분명히 엄청난 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청도 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물론 어떤 종자를 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다고 판단해요. 옛날과 우리 같이 선조들이 하는 같이 무청을 가지고 고항식품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현대의 지금 우리 건조 방식은 조금 빨리 그 다음에 어떤 것이라든지 편리하게 하지만은 이게 이제 효과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건조의 비밀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봐서는 이 건조가 오랫동안 자연의 힘에 의해서 건조가 되면 천하의 명약이 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하는데 조금 여유가 있으면 요 무청을 개인적으로는 한번 집대성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인데 잘 한번 여러분도 한번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일과 채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섭취를 할 수 있는지, 그냥 먹는 것보다는, 이제 가장 좋은 게 이제 또 하나는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주스형이라 하는데요. 이 주스형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른 거와 같은 색이나 같은, 채소가 과일 동시에 이제 먹는 게 가장 좋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가 시중에 나온 것 중에서 같은 색 식품의 주스 만들기 중에서 가장 흔하고 상품화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인가 하면 배도라지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그 화이트 푸드라고 하는데 그 중에 속하는 것으로서 배하고 도라지하고 합치면 지금 같은 색이잖아요. 이것들이 합쳐지면 그게 가지고 있는 그 가까이 기능 성분들이
상승 효과가 있지 않나라고 해서 오랜 세월 동안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먹어왔고 제품으로 되어 있었디다. 그래서 이 한쪽으로는 보니까 이 왼쪽에 보면 칼슘이라든지 철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몸에 다 잘 들어오기 위해서는 비타민 C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칼슘이 많은 브로콜리라든지 케일, 그 다음에 철분이 상추, 비트잎 이런 거를 잡수실 때는 우리가 딸기나 레몬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합쳐지면 더욱더 이 시너지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사과, 아까 말씀드렸던 사과, 이런 체리 이런 것들이 기능성 성분 중 하나가 게르세틴이라 하는데, 이게 이제 몸에 더 잘 들어오고 효과가 더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파인애플하고 같이 먹었으면 동시에 먹으면 더욱더 기능이 상승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파인애플은 여러분 독특한 걸 갖고 있어요. 이 멜라닌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 이제 다시 말해서 소화 효소를 갖고 있거든요. 이거에.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지면 동시에 먹으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나타나 있고요. 특히 여러분 이 파인애플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카페라든지 다른 식당에서 고기를 잡수시고 나서 후식으로 주로 잡수시는 게 뭐 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사과도 있는데, 어떨 때는 파인애플도 중요한 식품학적 의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파인애플 안에 들어있는 브롬멜라닌이라는 것은 이 소화를 촉진하고 더부룩한 어떤 이 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백질 분해 효소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후식으로는 파인애플도 적당하다고 판단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되도록이면 같은 색소의 어떤 채소나 과일이 동시에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더욱더 있지 않나,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 이와 변해서 여러분 약물 복용 시 되도록이면 피해야 할 과일 채소가 이제 있는데, 우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화불량이라든지 위염, 위궤양 치료제로 사용하는 제산제, 이거는 pH 때문에 있잖아요. 오렌지. 그 다음에 이뇨제로 사용한 잡수실 때 약물은 알로에, 바나나, 토마토 이런 것도 되도록이면 이 복용할 때 조심하시고, 갑상선 치료제를 잡수실 때는 되도록이면 자몽은 조금 피하시면 어떻겠노, 이런 식품학적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이제 고기보다는 채소와 또한 과일이 엄청나게 건강에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루에 도대체 그러면 얼마만 먹으면 되는지 꼭 정해진 건 아니고요. 물론 이 한 두 가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과일을 먹으면 얼마 정도 먹으면 되는지. 그래서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를 조사를 했는데요. 한 400g 이상 정도 섭취를 하면 어떻겠노? 이런 이제 이 식품 영양 권장 사항입니다. 그래서 400g 정도 되면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포도 같은 게 약 한 송이 100g으로 치면 한 4송이, 그 다음에 딸기, 뭐 감, 사과 이런 것들이 한두 개 정도 이 하루에 잡수시면 훨씬 우리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나타나 있는데, 과일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당질 함량에 주의를 하셔야 되지만은 본인의 주먹 크기 정도, 요 정도는 이제 한번 섭취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더 많은 것이 필요하기보다는 지금 여성들은 약 하루에 한 2회 정도 섭취를 하시면 좋겠고요. 1회 섭취할 때 한 100g에서 150g 기준으로, 성인 남자들은 약 한 3에서 4회 정도, 이런 걸로 기준으로 했을 때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과일이나 채소를 하루 권장량이 400g 이상을 섭취하면 좋다고 하는데, 만일에 이거를 1.4배 정도 되는 한 560g 이상을 잡수실 때는 사망률이 한 40% 정도 감소된다고 지금 보고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400에서 한 560g 되면 한 35%에서 한 36%, 240에서 한 400 정도 되면 29%, 이렇게 결국은 어떤 뜻인가 하면, 하루에 과일 채소를 많이 잡수시면 이것도 하나의 어떤 건강, 수면과 직결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소는, 과일은 이렇게 좀 잡수실 수 있지만은, 채소는 과일에 비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량이 높지 않아서 특히 있잖아요. 그 제한은 없지만은 되도록이면 채소도 약 1한 300g에서 350g 정도 잡수시는 것도 건강에 상당히 유익하다고 지금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면역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채소와 과일 이런 것을 한 하루에 400에서 500g 잡수시고 다양한 맛, 이 향기, 색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혼합해서 잡수시는 것도 안 좋겠나 생각이 들고요. 과일하고 채소 먹는 방법은 실제로 주요 효능들이 원래는 변비나 발암 물질을 단축시키고 장을 통과할 때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이제 발표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특히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채소라든지 이런 거를 잡수실 때 조리 원리 연구가 되어 있는 걸 적용을 하면 과학적으로 효능이 시너지 효과가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채소의 대부분은 여러분이 되도록이면 그 기생충을 생각하지 않고 좀 조심했을 때 그 생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게 뭐인가 하면 이 바이타민 C 흡수율이 이제 향상이 되거든요. 바이타민 C 흡수율이 향상이 된다는 이야기는 이 채소를 열을 가하면 그 바이타민 C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상당히 감소되는 것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고, 나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에 데쳐서, 그 다음에 당근 같은 거는 여러분 그 기름에 볶아 익혀 잡수셔야 되고, 그거는 그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 A 이런 거라든지 베타카로틴 이런 것들이 흡수율이 증가하는데, 특히 당근에 들어있는 비타민 A는 바이타민 C처럼 수용성이 아니고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에 볶아서 익혀 먹는 게 더 효과적이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지 같은 경우는 검은색 식품으로서 기름에 볶거나 튀겨서 그 안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 흡수를 향상시켜 주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과일과 채소, 특히 과일을 많이 먹으면 비만과의 관계가 있는지 이런 간단한 연구가 그 어문에 대한 연구가 나타나 있는데, 이거는 과당을 추가 섭취로 칼로리가 증가해서 비만이 오지 과일 자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지금 연구가 되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채소도 그렇겠지만은 과일 세척법 중에서 기본적으로 몇 가지 발표되어 있는 걸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딸기가 나오는데 딸기라든지 야채라든지 레몬, 귤, 상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야채 외에는 여러분 아다시피 수돗물도 아주 흐르는 수돗물도 세척에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딸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수돗물 말고 소금물로 세척할 때는 딸기 자체가 이제 잘 보면 요철되어 있잖아요. 밥 표면이 웩스로 이제 요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금물 세척을 할 때는 만일에 혹시 표면에 있는 농약이 딸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딸기 같은 경우는 용기에 담아서 수돗물 세척을 하면 어떻겠노 이런 연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야채 같은 경우는 그 세제로 하면은 회충이라는 세균류가 거의 한 95% 이상 제거된 거로 지금 연구되어 있습니다. 레몬이나 오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소금물로 하면 세척이 좋다고 이제 연구되어 있고요. 귤이나 양상추 이런 것들은 흐르는 이 수돗물로 인해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잔류 농약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밖으로 배출되어 있다고 나타나 있고, 다른 어떤 연구에 의해서는 또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이 수돗물이라든지 세제, 소금물 외에 식초라든지 소주라든지 그 다음에 베이킹 소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연구도 있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또 한번 각각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과일이나 채소의 종류에 따라서 최적의 어떤 세척을 한번 정리를 했으면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채소나 과일을 가지고 같은 색을 잡수시는 도 좋지만은, 이 채소나 과일은 서로가 다른 식품과 마찬가지로 궁합에 맞는 식품이 있고, 궁합에 맞지 않는 식품이 상당히 연구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특히 잘 하실 수 있는 거는 두 번째 나오는 매실하고 차저기, 이거는 이미 오랜 세월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당근 있잖아요. 당근 이거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안에 들어있는 주요 지표 물질 중에 하나가 바이타민 A잖아요. 그 A가 우리 말하는 바이타민 C와 달리 지용성이기 때문에 식용유하고 잘 맞고요. 그 다음에 시중에 나오는 우유 중에서 여러분 다른 우유 뭐 키위 우유라든지 예를 들어 호박 우유 이런 거 잘 안 봤잖아요. 근데 딸기 우유는 봤잖아요. 이것도 나온 이유가 이 식품의 궁합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은 우리 옛 조상들이 아주 지혜는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가 뭐인가 하면 수정가에다가 잣을 띄웠잖아요. 그래서 이 수정가에 잣을 띄운 거는 아마 식품학적으로는 이렇게 엿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수정가에 잣을 띄우면 이 수정가의 맛, 즉 잣의 고소한 맛이 이제 이 기호도가 상승되는 거 한 개 외에 더욱더 중요한 게 수정가는 이 재료 중에 하나가 그 꽃감이잖아요. 이 감은 가지고 있는 본연의 탄닌 성분이 있습니다. 이 탄닌 성분이 떫은 맛은 우리 이 무기질 중에서 철분이 몸에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방해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잣은 철분이 엄청나게 많은 철분의 보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식품궁합을 우리 조상님들이 잘 맞췄다는 거에 대해서 식품학적으로 상당히 깜짝 놀랐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 밑에 보니까 고기 같은 경우는 파인애플 지금 돼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파인애플 안에 단백질 분해 효소인 브로멜라인이라는 이런 소화 효소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체적으로는 이거보다 더 많은 궁합이 맞는 음식이 있지만은 한번 또 기회가 있으면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 중에서 물론 궁합이 맞지 않다고 해서 꼭 이걸 먹으면 어떤 건 죽는지 물론 뭐 그럴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아마 이거는 이제 식품학적으로 특히 어디에만 통과하면 이 조리 특성이라든지 영양학적으로 효능 면에서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궁합이 잘 맞지 않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토마토가 지금 조금 당도가 낮다고 설탕을 넣으면은 비타민 B2가 설탕 때문에 토마토가 가지고 있는 성분이 설탕 때문에 흡수가 방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토마토는 그냥 잡수시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들고요. 당근하고 오이가 지금 같이 하는 거는 섭취하는 거는 궁합이 조금 떨어진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이 생채에 당근을 이렇게 넣으면 이 비타민 C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삼가해 주시는 것도 안 좋겠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맨 밑에 감 이런 것들은 도토리 묵이라든지 간요리라든지 크랩 게요리 이런 거하고는 탄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잘 맞지 않는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 한번 참고하시고 기회가 되면 궁합이 맞는 식품, 궁합이 맞지 않는 식품 이것도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또 하나가 뭐인가 하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좀 지금 했던 채소라든지 과일들이 그러면 체내에서 어떻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물론 뭐 항산화라든지 효능도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게 또 하나가 우리 독성을 배출하는 식품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체내에 축적되어 있는 유해 물질을 밖으로 스스로 해독해서 질병이 노화가 원인이 되는데 축적이 되면은 이 안에 이제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식품에 의해서 독성이 배출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은 여러분 이제 마늘이라든지 알려진 파, 생강, 파슬리, 그 다음에 브로콜리 이런 것들의 주요 성분들이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배출에 도움이 된다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야채와 과일들이요 어디에 하고 연구가 일본에 보니까 상당히 되어 있는가 하면 일본의 와타요시 요법이라고요. 암이라든지 독소를 제거하는 관계에서 하루에 갓 짜서 마시는 주스 한 1.5에서 2리터 정도 잡수시면 이게 이제 우리 암이라든지 독소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나오는 그런
책들도 이제 보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시간 관계상 요거는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한번 암과 식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드리고요. 신선한 야채나 과일은 분명히 우리 몸에 하여튼 건강과 직결된다고, 이게 고기보다는 효과가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채소라든지 과일들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어떻게 먹는지, 얼마만큼 먹는지, 이런 방법론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상당히 또 효과가 차이가 나지 않나, 이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이걸로 이제 채소와 과일들이 우리 몸에, 그 다음에 노화라든지 수명에 어떻게 영향을 조금 미칠 수 있는지 이걸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